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 마감 한 달을 앞두고 지역별로 접수 현황을 밝혔는데요. 대구 경북에서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희생사건 신청이 1,3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이 1,200여 건으로 90%를 넘게 차지했고요.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23건으로 9%를 차지했습니다. 적대 세력보다 우리 군과 경찰에 의한 희생이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슬픈 역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사과하길 권고했고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피해 회복과 추가 유해 발굴 등 위령 사업을 지원하고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의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역사를 국가가 바로잡는 모습, 미래 세대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22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청도 2터널 69.8km 지점입니다. 화물차 단독 사고 처리 중인데요. 오전 7시 19분경 일어난 사고입니다만 아직도 처리가 진행되면서 여전히 길게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구간으로 이동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칠곡분기점 144km 지점에서 차량 증가로 인해 정체를 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현풍 방향입니다. 화원 부근 17km 지점에 갓길 쪽으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구간 1km 정도 정체를 보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명동로 건들바위 내거리에서 명동 내거리 방향으로 건들바위 내거리 200m 지난 지점 2차로 쪽으로 승용차 추돌 사고 있습니다. 대학로는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북문 방향으로 경북대학교 북문 5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쪽으로 승용차 추돌 사고 있고 검단로는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과 반대 방향 모두 신호 앞두고 가득 몰렸다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 오늘 대구와 경북은 눈 대신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경북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대구와 경북 내륙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0.3도, 습도는 83%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입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서 이 대구시와 정치권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을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홍준표 시장이 이 송갑석 의원실을 방문해서 이 통합신공항 건설 해법을 논의했는데요. 일단 광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 송갑석 의원은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뿐만 아니라 광주 군공항 이전 또 이 부산의 가덕도 공항까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송 의원은 이름만 다를 뿐 대구 경북과 광주의 특별법은 내용상 일치하는 쌍둥이 법안이라면서 이 기부대 양녀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국가 차원 사업으로 격상시켜서 진행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홍 시장이 이 정부와 여당을 좀 설득하고 이 원내 일당인 민주당도 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력하자고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여당 내뿐만 아니라 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첫 발걸음은 일단 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두 법안이
저희가 이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좀 그 추진 속도가 조금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예. 추진 속도는 차이가 있지만 이 기부대 양려 방식에다가 넘어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로 충당하자라고 예. 하는 부분 또 같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그렇고 본회의도 그렇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렇죠. 일단은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지난해 대구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977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79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예. 예, 이는 대구시가 교통사고 특별대책을 처음 시행한 2016년 사망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번째였고요. 또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적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또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대구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5.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특히 어린이 사망자는 2018년 이후 5년 연속 0명을 유지했는데요. 지난해 교통사고 부상자도 12,0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대구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꽤 높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2014년만 해도 대구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지난해 교통사고 관련 통계가 개선된 것에 대해 대구시는 지난 2016년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 추진 이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원인이 있을 텐데요. 대구시의 노력이 있었나요? 네, 대구시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사업비 1,135억 원을 투입해 위험시설 개선 및 교통문화 선진화, 교통질서 확립, 협업 강화 등 20개 과제를 수행해 교통사고 발생을 7.8% 줄였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118억 원을 들여 교통 안전의식 개선 그리고 현장 밀착형 교통 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등 18개 과제를 수행해 사망사고를 28.8% 낮췄습니다. 예. 다음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올해 4월 청소년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급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일단은 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제 용해인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시도의 생리용품 지원 사업 지자체별 신청률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대구가 92.3%, 이 경북은 84.9%로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는데 그런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이게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보편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실제 보편 지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도 지원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예산 문제인데 이 대구시와 경북 봉화, 성주, 고령, 영양, 청송에서 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보편 지급을 하는 곳은 경북 영양군이 유일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이 조례를 시행했는데 이 상품권을 지급해서 여성 청소년들이 이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다만 영양군이 이렇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준 지원 대상이 적기 때문인데 이 310명입니다. 이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한 지 1년, 2년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예산 확보의 문제를 이유로 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좀 무용지물인데 소용이 이 부분은 없죠. 네, 좀 챙겨봐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들었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대구시가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협의체와 더불어서 지역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협력과 소통을 주제로 성과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구 지역의 건강 불평등의 실태와 이를 또 완화하기 위한 사업들, 이 성과와 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건강 불평등 정확한 개념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건강 불평등이란 소득이나 교육, 재산 등 사회 경제적 수준과 지역, 성별, 인종 등에 따라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확률이 차이가 나는 것을 뜻하는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이 같은 불평등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라는 건 이미 격차가 심각하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네, 이 한국 건강 형평성 학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이 대구 시민들의 소득 수준에 따른 이 기대 수명 차이가 6.8년, 또 건강 수명 차이가 12.7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대 수명은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 것인지 이 평균 생존 연수이고, 이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 중에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네.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차이가 나는 것, 이 소득에 따라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건강과 관련한 자원, 또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의식주 같은 자원을 선택하는 과정부터 운동과 같은 이 건강 증진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여기다가 이 건강검진 같은 의료 서비스 이용에서도 이 소득이 높은 사람은 보다 쉽게 이 건강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네. 이런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마다 이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네, 대구시와 대구시 공공보건의료기관 협의체는 경제적 취약계층은 물론 산모,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달구벌 건강주치사업, 의료 취약계층 적정의료 서비스 지원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초등학생 치과 주치사업, 그리고 달빛 어린이 병원 운영기관 확대 등 5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대구의료원의 달구벌 건강 주치 사업인데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시민들이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인데요. 대구 지역 5개 대형 병원과 지역 사회자원과 연계해 방문 상담, 외래 및 입원 진료, 그리고 검사비 지원, 무료 간병실 지원, 입원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 어제 열린 성과 공유회에서 서울의 사례가 발표됐다고 하는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3년에 보건정책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서울 36.5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 주요한 내용을 보면 이 건강 불평등 구조가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서울학이 건강 첫걸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다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간호사를 전면 배치해서 이 사전에 건강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보건지소에서 이 서울케어 건강 돌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저소득층이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이들에게 이 서비스들을 꾸준히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 불평등은 분명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는데요. 이를 위한 첫 출발점으로 지역의 건강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완화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앞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같은 정부 주도의 건강 정책도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 집중하고, 의료급여 제도도 단순히 예산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아울러 궁극적으로 지역별 소득별 기대 수명 격차 해결을 위해선 보건뿐 아니라 교육, 주거, 노동 조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구에서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제2대구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일단 대구시에서는 대구의료원, 지금 현재 있는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네, 이 권영진 전임 시장 때 제2대구의료원을 설립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홍준표 시장 취임 후에는 일단은 중단한 상황입니다. 의료원의 기능 강화로 방향을 잡았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은 전면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뭐 인력 및 장비 보강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이 지난해 올해보다 훨씬 더 늘어났는데요. 네. 이 같은 내용을 보면 내년에는 이 경북대병원과 협업을 통해서 이 의료진을 확충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2의료원 건립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 대구시가 대구의료원 외래진료센터 신축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9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보여서입니다. 네. 이걸 지을 거면 제2의료원 건립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김대현 시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일단 올해와 내년에는 대구시 계획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래진료센터는 현재 있는 대구의료원에 이제 증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건데 이럴 바에 오히려 제2의료원을 검토하는 게 낫겠다. 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군요. 자, 그럼에도 보건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제2대구의료원 건립 요구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보건의료단체에선 기존 대구의료원 정상화와 제2대구의료원 설립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는 게 보건의료단체의 입장입니다. 대구의료원이 지리적으로 서쪽에 치우쳐 있어서 전체 내원 환자 중 동구 주민이 2.1%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이러한 접근성의 차이는 건강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동구 주민의 기대 수명은 수성구에 비해서 1.7세나 낮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도 현재 대구의료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초창기 코로나19 대유행 때 대구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이 되면서 취약계층은 마땅히 찾아갈 공공병원이 없어서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이 7차 대유행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감염병이 반복적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측입니다. 이 코로나19 당시에 신설됐던 시민건강국이 민선 8기 들어서 이 시민안전실과 좀 통합되면서 그 역할과 위상이 좀 줄어들었고요. 네. 또 예산도 40% 가까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확진자 분석과 역학조사 등을 주도해왔던 이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도 이 코로나 전후에서 예산과 인력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위기 상황이 또다시 닥치면 대응력이 떨어질 텐데 아마 코로나19를 겪었던 시민분들도 느끼겠지만 네. 이 감염병 사태에서도 이 건강 불평등이 이 정보에 의한 격차도 있고 이 병원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 때문에 이 감염병 위기에도 처하고 있는 상황이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피해를 막기가 지금처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예. 어렵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건강 불평등 문제 또 빈부격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해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하시기도 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 불평등 문제가 많이 드러났는데요. 백신을 맞고 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쉴 권리 그리고 코로나에 확진됐을 때 얼마나 쉴 수 있느냐가 어떤 곳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이처럼 노동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강 불평등 문제도 정부와 지자체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까 최 기자가 언급했던 이 동구의 기대 수명이 수성구에 비해서 1.7세나 낮다는 점. 제가 동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대 수명이 이렇게 낮구나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이게 건강권이 이 인간적인 존엄성을 보장받을 이 최소한의 기본권이거든요. 하지만 이 건강 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좀 낮은 수준입니다. 또 양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병상은 과잉이지만 이 300병상 미만의 중소형 병의원이 많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여기가 과밀화되면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질이 또 떨어집니다. 물론 이 상급 종합병원까지 접근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은 이 상황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이 공공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합의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는 곳에 따라서 또 노동 환경에 따라서 이 건강 불평등 문제가 일어나서는 참 안 될 것 같은데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기대 수명은 대구에 6.8년인데 건강 수명이 12.7년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쉽게 생각해 보면 목숨은 부지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지내는 기간이 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을 좀 만들기 위한 이 대구시의 노력이 앞으로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의 건강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 지났습니다. 자, 어린 자녀 돌봄 문제,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 남구에서 초등 돌봄 교실 시간 이후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꿈자람 마을 학교를 운행해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무료 저녁 돌봄 서비스인데요. 김현지 리포터가 소개해 준다고요? 네, 상시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 자녀들이 저녁 시간에 보호자 없이 방치되면서 이 상시 돌봄의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꿈자람 마을 학교는 돌봄 수요는 증가했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남구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여러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뮤지컬 수업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대본 꺼낸 사람들은 기본 발성 연습할 거야. 아, 이, 우, 에, 오로 할 거야. 자, 허리 펴고 이, 우, 에, 오, 온지 운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승길도 같이 가라. 때 옛날 어느 곳에 사는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었어요. 맞아. 소리를 확장해서 자, 연불하는 사람 극락 가려고 연불을 외고 있었어요. 나무 아비타불. 저는 꿈자람 마을학교에서 연극 뮤지컬 가르치고 있는 손현주라고 합니다. 수업 전에 가능하면은 매체를 통해서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작품 위주로 해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이들 눈을 좀 넓히고 지금 거의 이제 초보 수준이다 보니까 소리 잡아주는 거 그리고 발표할 수 있는 힘을 지금 길러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뭐 웅얼웅얼 거린다던가 조금 이제 소심하게 말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은 중점적으로 교정을 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뭐 발표하는 것도 좀 꺼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그만 얘기를 하나 건넸을 때 서로 얘기하고 싶어 하고 어려웠던 것들이 좀 풀리니까 이제는 선생님하고 장난도 치고 뭐 그런 수준이에요. 야, 이 뮤지컬 수업 아이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하네요. 네, 7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즐겁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뮤지컬 수업 외에도 발레나 종이접기, 책 수업 등 수업 종류도 다양합니다.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정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저소득층 자녀 돌봄 서비스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저소득층 자녀 돌봄 서비스와는 달리 저녁 시간에 아이를 보지 못하는 이 중간 계층의 자녀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남구청 하지윤 주무관에게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꿈자람 마을학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남구에 거주 중인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 사이의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단지 이제 하교 시에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하교 동행이 필요한 조건 이외에는 이외 다른 수업이나 수업비, 간식비, 재료비 없이 매일 다른 10여 개 이상의 수업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산층의 자녀들이 모두 다 저녁 돌봄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닐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저희가 뭐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소외돼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은 처음 시작할 때는 대명권 한 권역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니즈를 반영해서 현재는 2권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대명권과 이천권 2권역에서 각 10명 정도의 이제 학생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대명권과 이천권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소는 어디서 운영되나요? 네, 대명권은 대명 6동 중앙공원 안에 독립적인 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이천권은 대나무 샘골 마을 문화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꿈자람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은 어떤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명초등학교 2학년 김서진입니다. 친구도 있고 언니, 오빠도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선생님들도 너무 잘해주셔서 좋아요.
특히 매일 다른 수업이 있어서 다른 곳에 없는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저번 주엔 공기놀이 대결도 하였는데 제가 1등했거든요. 열심히 연습해서 1등한 거라 더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활동들이 많아서 너무 좋고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대명초등학교 2학년 2반 이나은입니다. 엄마와 같이 학교 가는 길에 포스터를 발견해서 엄마에게 신청해달라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와 저까지 합쳐서 2명밖에 없었는데 점점 하다 보니 친구들과 언니 오빠도 와서 더 재밌었습니다. 저와 같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다양한 수업과 빙고, 받아쓰기, 속담 등 해서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니들이 도움을 많이 주고 선생님도 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꿈자란 마을 학교는 그럼 방학 때도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올해 꿈자란 마을 학교는 11월로 끝나지만 향후 지속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 관심 있는 분은 남구청 홈페이지에 꿈자란 마을 학교를 검색하시거나 평생교육 홍보과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남구청에서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2020년 9월부터 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응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아침에 동해안에서 시작돼서 낮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 강수량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20mm, 북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40,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30에서 80mm고요. 많은 곳은 1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5,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